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날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어서 오늘 좀 한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한글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비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국립국어원에 대해서 좀 할 말씀을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 창제를 고민하시다가 잠을 주무시면서 이제 밤잠을 설치시다가 문득 이제 그 창호문에 있는 그 문양, 그 내 미음자로 되어 있는 그 문양들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의 어떤 자모의 모양을 창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최근에는 형태의 기원을 두고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부터 쌓였던 가림투 문자에서 이것이 형태가 온 것이다. 또 내지는 인도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한글의 어떤 글자 모양과 비슷한 글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제 그것을 두고서 한글의 어떤 형태를 차용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한글 창제의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오래 전부터 이제 한자를 이제 중국으로 들여와서 이제 그 한자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한자와는 당연히 우리말 구조가 전혀 100%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좀 활용하기 위해, 좀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두 향찰 문자애들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쭉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한자와 이제 대한민국 말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자가 배우기가 어렵고 그 뜻과 형태는 굉장히 심오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배우기 어려운 글자이고, 이제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세종대왕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배우기 쉽고, 그다음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 저는 후민저금 반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백성들이 쉽게 이제 익혀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글자를 만드려고 하셨던 것이 가장 큰 창제 동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누구라도 쉽게 배워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창제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태의 기원을 두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그 형태를 차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이 글자 한글의 구성 원리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음은 이제 천지인, 그다음에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이제 차용해서 그걸 이제 일종의 캐릭터화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독보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한글 창제에는 지편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그 실록이나 이런 이제 기록 등을 통해서 최소한 1990년대에 가까이 들어와서는 사실상 세종 혼자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서 성삼문, 신숙주, 문종, 수양 대군들이 한글 창제에 이제 관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이제 그 조교 정도,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용예들을 만드는 이런 그것들 보조 연구자의 역할에 이제 불과했다는 것이고, 창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세종이 정말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다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요즘에 정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집권 말년에 이제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이제 건강이 좀 악화돼서, 또 그러니까 문종이 이제 사실상 대리청정으로 한글 창제 외에 다른 이제 국가적인 일상적인 사무는 다 문종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이 시기 세종대왕께서 돌아가기 전 10년 즈음부터 해서 이제 10년 동안은 한글 창제에 사실상 몰두했던 것도 정설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전 가능했던 이유는 세종대왕이 워낙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의 결실을 이제 맺은 것이 이제 한글이고요. 실제로 세종대왕께서는 반포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거를 요즘 국뽕 논란이 많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글자들과 비교했을 때 창제 원리 등 발음 기관을 이제 모형으로 해서 그 형태를 갖추고 그런 형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2022년 과연 그 활용이 지금 어떠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입견이 좀 큽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햄버거 상표로 유명한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어로는 이제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마크도 나루도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맥도널드라고 지금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마크도 나루도가 뭐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구원한 미국의 전쟁 영웅 메카더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카사, 한국 같은 경우는 맥아더라고 지금 표시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카사가 뭐냐, 정말 참 일본 사람들 일본어가 참 저열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만 최근에 제가 방송 같아서 확인된 바로는 영어 원어민은 둘 다 이상하다. 일본의 마카사, 한국의 맥아더 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원음과 당연히 다르게 좀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괜히 일본의 영어 발음이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꽤 이제 벌써 이제 오래전인 일인데요. 그 영어 표기, 이제 그 외래어 표기 등이 이제 2005년을 전후해서 대폭적으로 개정됐는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BUSN, SAN으로 이제 표시되다가 이제 그 개정을 통해서 현재 PUS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부산과 관련된 이제 그 명칭들이 이렇게 원래 B에서 P로 다 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또 비용과 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당시 이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모 외에도 여러 다른 이제 그 자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옛 명칭들, 옛날 시옷, 아래아, 등등의 좀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훈민정음 반포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당시 우리나라 당시 조선시대에도 쓰고 있던 소리는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세종대왕께서 만들으셨겠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이제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좀 표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욕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만주어라던가 인도어라던가 그러니까 당시 세종대왕이 확보하실 수 있는 모든 외국어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리 값들을 다 연구하신 후에 현재 우리가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모들을 만드셨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형태들을 활용만 잘하면 정말 세상의 어떤 소리들도 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호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제1장 제2항의 로마자 2회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그 외래어 표기법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모 외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참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외국 자모, 그다음에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는 외국 자모로서 조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어의 현행 자모 체계에 의거하며 새로운 자모, 새로운 보조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해진 자모들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참 남북한 공이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2005년에 이제 그 개정된 기준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오래전 고유 명사 등은 그대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한까지 다
고치라고 했고 이제 실제 고쳐졌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영어 잘 아시겠지만 영어의 F 발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칼럼에서도 뭐 프로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흐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의 F 발음이 프도 아니고 흐도 아닌 거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분명히 푸도 아닌 흐가 아닌 그 소리를 우리가 푸나 흐라고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리 값에 대해서도 참 그 분석이 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미국을 미국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영어에 아메리카,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 아메리카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음절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A가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카 이런 식으로 그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음을 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자는 잘 안 들리니까 메이리카, 메라는 이제 음으로만 들어서 저 나라는 메리카인가 보다 해서 그거를 그 소리를 이제 바꾸니까 미디겸 중국어로 이제 아름다운 미자를 메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니까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메리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낸 거죠. 앞에 이제 아자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F 발음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데 이거는 뭐 프로 하든 흐로 하든 이게 아무런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카타카나나 히라가나라는 그 체계가 사실상 한자에서 나온 것이고 소리 이제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세종대왕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에서 그 초성의 발음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F 발음에 대해서 따로이 저희가 푸도 아니고 흐도 아닌 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사용들 약속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서 충분히 그 F라는 그 발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때는 흐, 어느 때는 푸 이런 식으로 뭐 그것이 미국 사람이나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전혀 자기들이 발음하는 F 소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흐로 했다가 푸로 했다가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별도 기호로 표시를 해서 어느 게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한글의 구조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최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다양하게 마련했던 자모들을 봤을 때 원래 세종대왕의 어떤 근본적인 아이디어도 우리가 나라 말에 한글에는 쓰지 않지만 그런 소리들을 따로의 기호를 만들어서 외국어를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된 그 글자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소리를 표시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고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기존 자모로만 이렇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그 세종대왕께서 정말 이게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정말 롤스로이스급의 그 승용차를 우리한테 남겨주셨는데 후손들은 거기다가 말에 끌고서 이리저리 그냥 험한 데 쓰면서 길이 아닌 곳도 막 가고 이렇게 지금 사는 것처럼 좀 생각이 좀 들고 최근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좀 굉장히 좀 못마땅하고 당연히 국어의 어떤 그런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그 정신대로 그 소리를 그대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그냥 순 한글 운동이나 이상한 운동에 전개하고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는 국뽕이나 일삼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한글날을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한글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대단한 한글을 정말 반에 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제 우리의 후손 정말 창피하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외래어 표기 규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정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좀 정말로 제대로 우리 한글날 정말 한글의 정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겠다는 세종대왕의 정말 실현 가능했던 그 야망을 다시 한번 좀
살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